자, 우리 교재 저 앞에 목차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경찰청에서 밝히고 있는 범죄학의 출제 범위와 출제 비중을 좀 보면, 자, 우리 교재 제1편 범죄학 일반 이론 있죠? 여기서 10% 출제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볼 곳이 의의를 볼 곳이고요. 그 다음 제2절 연구 방법을 볼 텐데, 여기 좀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공식 범죄 통계, 표본 집단 조사, 사례 연구, 수행 조사, 참여적 관찰법, 실험적 연구, 코호트 연구를 볼 텐데요.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요 1번이 제일 중요하죠. 나머지 다 보아야 됩니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절 암수범죄를 볼 겁니다. 암수범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요합니다.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역, 발생 원인, 조사 방법을 볼 것이고요. 이 암수범죄 끝나면 연구 대상을 볼 텐데요. 범죄의 연구 대상은 뭐 범죄, 범죄인, 피해자이죠. 이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역시 중요하고요. 매년마다 출제가 됩니다. 자, 범죄인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 피해자 있죠. 피해자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도 있고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 피해자 관련된 법률이 이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따로 보입니다. 자, 제6절 실태론입니다. 자, 매스컴, 경제, 환경, 화이트 칼라 범죄 중요하죠? 여성 범죄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도시와 전쟁, 가정 환경, 자연 환경 등을 볼 겁니다. 자, 제2편으로 가면 범죄 원인론을 볼 텐데 이 범죄 원인론이 우리 범죄학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어렵고요. 양도 많고요. 여기서 약 50%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0문항으로 치면 약 20문항 정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만큼 양도 많고요. 머리가 박 터질 만큼 학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1절 연구 방법, 뭐 간단히 개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학파가 나오는데요. 고전학파입니다. 고전학파 중요하죠? 우리 형법 시간에도 많이 고전학파 등장하기도 하는데 18세기 때부터 등장합니다. 개요를 볼 것이고 계량운동, 존 하워드 볼 겁니다. 자, 고전학파가 끝나면 실증주의 학파가 등장하는데요. 이건 더 중요하죠. 이것은 등장 시기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19세기 초까지죠. 자, 실증주의 학파에서 뭐 이탈리아 학파 볼 것이고 프랑스 학파 볼 것이고 독일 학파 볼 건데 전부 다 중요합니다. 고전학파보다는 양이 많아요. 자, 실증주의가 이제 실패로 들어갑니다. 실패로 가서 옛날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고전학파가 새로이 부활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 되어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현대적 고전학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 안 돼요. 이것은 20세기 중엽부터 이죠. 본격적으로 말하면 이제 1960년대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억제 이론, 범죄 경제학 이론, 합리적 선택 이론. 그 중에서 2번 출제가 좀 되죠. 자, 이제 학파 얘기는 끝났고요. 자, 본격적으로 범죄 원인론을 다루면 이제 생물학적 원인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왜 저지를까? 첫 번째가 생물학적 요인에 있다는 겁니다. 신체, 체형. 우리 UFC 격투기 선수들 보면 체력 좋죠. 그 사람들이 운동 경기가 생겼으니 그렇게 운동하고 말지 그런 운동 경기가 없으면 분명히 범죄를 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관상을 보면 신체, 체형, 유전 그리고 생화학적 불균형, 신경 조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자, 생물학이 끝나면 심리학적 원인론을 배웁니다. 여기에서 뭐 프로이드, 뭐 인성이론, 인지발달이론, 행동이론 이런 것을 배웁니다. 슈나이더도 중요하고요.
좀 생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평소 접하지 못했던 뭐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약간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자, 심리학이 끝나면요. 이제 사회학으로 들어가는데요. 사회학이 워낙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격안을 볼 겁니다.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한 장짜리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회학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이제 거시론과 미시론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뭐 이 거시론 파트에서도 몇 문제 나오고요. 미시론 파트에서도 몇 문제 나옵니다. 합치면 뭐 10문제 가까이 나올 정도로 양이 많고 중요합니다. 자, 거시론 파트에서는 해체 이론, 전달 이론, 긴장 이론, 하위 문화 이론을 볼 것이고요. 역시 학자들 많이 나옵니다. 자, 미시론으로 가게 되면 학습 이론, 통제 이론, 낙인 이론을 볼 겁니다. 자, 미시에 어떤 이론이 있고 거시에 어떤 이론이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객관회에 가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거시 미시론이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현재 우파와 좌파로 극렬하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범죄학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회학적 원인론 미시거시를 나누는 것은 이제 우파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측면이고, 올라가 보면 이 갈등론이 나오는데, 이 갈등론이 이제 보수적 그리고 급진적으로 나눠지잖아요. 분류할 수 있잖아요. 이 갈등론이 이제 좌파 입장에서 사회주의 계열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두 문제 나오긴 하는데 앞에 있는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보다는 좀 덜 중요합니다. 근데 한두 문제 나오긴 합니다. 자, 이것이 끝나면 이제 신경향이라고 해서 새로운 범죄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스트, 페미 알죠? 페미 이론을 볼 것이고, 요즘에는 이 페미도 나옵니다. 이런 몇 개가 있는데 한 문제 정도 등장하는 것이 이제 뭐 경찰 간부든 해경이든 이제 등장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많이 봤습니다. 문제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달 범죄 이론, 이것을 뭐 생애 과정 이론, 인생 항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통합적 범죄 이론을 배울 텐데 3번, 4번에 아주 출제가 잘 돼요. 모든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3번, 4번입니다. 2번보다는 이걸 볼 겁니다. 자, 됐고요. 이제 범죄 원인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유형론을 볼 건데, 유형론은 쉬워요. 이건 10%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전통적 범죄 유형입니다. 목차에도 보듯이 살인, 폭력, 강도, 강간, 사기를 볼 텐데요. 이거 형법 시간에 다 배우는 거잖아요. 형법 시간에 배우는 것을 굳이 여기서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제 범죄학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것 없고요. 자, 특수한 범죄형으로 보는 것이 조직, 사이버, 스토킹, 증오, 환경, 약물 등인데, 요 스토킹이 출제가 잘 되죠. 관련된 법률도 있고요. 체크하시고, 사이버 범죄도 최근에 좀 출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2번, 3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 것이 성매매가 있고요. 관련된 법률도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제4편 범죄 대책론입니다. 이 대책론에서는 이제 30%의 분량이 되죠. 자, 범죄 대책에 관련된 일반 개념을 좀 볼 것이고, 범죄 예방이라든지 예측, 예방 쪽에서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지역사회 경찰활동, 여기도 중요하고요. 뭐 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1번도 중요하고, 특히 2번이 중요하고요. 3번 중요하고, 5번도 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형벌과 보안 처분 등을 볼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볼 겁니다. 다이버전, 각종 유예제도, 가석방제도, 뭐 형법 배우신 분들은 뭐 각종 유예제도 형법 시간에 보잖아요. 집행유예, 선고유예, 여기서는 이제 기소유예도 배우고요. 가석방은 형법 시간에 봤을 것이고요. 양형, 형법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양형의 합리화, 판결전 조사제도, 이런 것 등을 여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형벌론입니다.
형벌로는 우리 형법 시간에 거의 다 배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복습하는 것도 있고 약간 내용이 더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형제도, 자유형제도, 재산형제도, 명예형제도 등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시효, 소멸, 기간도 다 형법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사면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도 여기서 나옵니다. 형벌론이 끝나면 보완처분론을 배웁니다. 그래서 보완처분론은 그 장래 예방 차원에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위험성을 근거로 해서. 형벌론은 책임에 근거해서 내려지는 처분이고요. 그래서 형벌과 보완처분과의 관계, 사회방위론 등을 배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완처분 관련 법령이겠죠.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은 형법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보안관찰법, 약물치료 등에 관한 법률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한 3-4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교정처우를 제가 따로 넣어놨습니다. 최근에는 이 회경 간부 시험에서도 매년마다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는 아니고 간단히 볼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하면 틀려요. 줄거리라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정처우 모델이 뭔지, 개방처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자, 이것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 따로 배웁니다. 소년범 관련해서 배우는 법률이 소년법이 있고요. 보호소년 등에 관한 처에 관한 법률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 2번, 3번이 가장 중요하죠. 특히 3번보다는요. 2번이 워낙 중요합니다. 자, 원래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 소년법이 거의 매년마다 3-4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학 시간에서도 소년법 관련해서는 한두 문제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 할 법률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법 양도 많습니다. 이 소년법 관련해서 꼭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보호소년 등에 관한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